방금 전에 제 차 옆으로 근조 차량이 지나갔습니다. 이제 아마 누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. 긴 그 리무진 차량하고 바로 그 뒤 이어서 그 근조라고 적혀있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. 남아 계신 분은 아픔이나 슬픔이 굉장히 크실 텐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참 인생 참 별거 없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아픔, 슬픔 이럴 때가 많잖아요. 여러분들은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저도 왜 인생이 태평성대하겠어요. 저도 아픔이 많은데 그런 방법들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본인만의 루틴이나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저는요,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때는 이제 무너지잖아요, 마음이.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어떤 과장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겪은 아픔이나 슬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아무리 그거를 주변에 조언이나 상담을 구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그거를 쉐어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본인이 오롯이 그 아픔을 견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건 사실인데,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본인을 자책하거나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나를 신세한탄하는 거 있잖아요. 나는 우리 집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가. 근데 이제 그게 맞을 수 있어요. 이제 본인이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당연히 어떤 기회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기회도 많이 못 얻고, 그게 사실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인데, 주변에 보면은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잘 된 사람도 있어요. 있는데 주변에 보면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. 진짜 많아요. 제 주변에도요, 정말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. 사실 중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신 분도 많다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, 사실은 그 친구를 이렇게 잘 보면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머니는 지금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, 이제 또 형제 자매가 좀 사실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, 그래가지고 사실은 혼자서 집안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케이스거든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지금 또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,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의 혼자서 거의 5식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그 책임감, 그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 남들 다 놀 때 얘는 놀지도 않았어요. 제가 알아요. 그걸 지켜봤거든요. 그리고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일부러 등록금 싼 대학교 아시죠? 이제 시립대학교, 국립대학교 이런 데 등록금이 싸잖아요. 일부러 다른 좋은 대학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낮춰서 거기를 간 거고요.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직업도 돈 많이 버는 직업. 누가 들으면은 야,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그만큼 거의 밤새도록 일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. 그거를 20년, 30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20년 넘게 일을 해왔었고, 그러니까 남들 취미 이런 거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만 계속 한 겁니다. 어느덧 나이가 들었죠. 이런 것들, 얘는 신세한탄도 안 해요.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이 그러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워낙 재밌는 친구였었는데, 어렸을 때는 이제 점점 변하는 모습도 보면서,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감흥을 안 했었는데,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코치잖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몇 주 전 얘기입니다. 되게 젊은 친구였어요. 30대 초반인가?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더라고요.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요즘 기준으로 되게 어린 축에 속하잖아요. 사회생활 치고는. 그런데 이 친구가 빚을 진 거예요. 물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. 이제 투자를 좀 잘못해가지고 빚을 1억 넘게 진 거예요.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이게 딱 있다 보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아빠 찬스, 엄마 찬스 이런 것도 못 써요. 왜냐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깊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예요. 이 친구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렇게 뭔가
서포트가 안 되는 거고, 서포트를 떠나서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태고,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드니까 또 직업적으로도 또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. 다들 뭐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 참 아픔들이 많습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그러면 뭐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의 아픔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, 그 뜻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나만 조건이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뭐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하여튼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더라도,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나의 신세 한탄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. 참 건강도 그래요. 건강도 나는 이제 왜 그런 거 있거든요. 내가 어떤 지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.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.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. 저는 뭐 저의 아픔은 뭐 어디 가서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, 더 아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만, 저도 이제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이 귀 수술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기술이 이제 의술이 좀 발달을 안 해가지고 여기를 귀를 째가지고 이 뒤를 다 째가지고 마치 개복 수술하,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? 하여튼 여기를 다 열어가지고 이 안을 수술을 했거든요. 여기가 지금도 수술 자국이 당연히 남아있고, 제가 이제 안경을 쓰잖아요. 여기가 또 다니까 항상, 이거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항상 아파요. 여기가 아픈 채로 지금 30년을 지냈어요.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아프신 분이 많아서 제가 참 죄송한데,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고, 그다음에 귀도 안 들리고요. 저기 이쪽 오른쪽 귀는 잘 안 들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뭐 대화할 때도 좀 많이 불편하고 그래요. 그런 거를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? 막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, 제 말씀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몸에 대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남들은 더 아프니까 너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, 이런 뜻이 아니에요.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항상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몸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하고, 나도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신감을 드러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. 아무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,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슬픔, 아픔, 또 어려움, 굴곡 이런 거 맞죠. 하지만은 그거를 너무 막 2배, 3배 확대할 필요는 없다.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. 이게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시간이. 이것도 참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어떤 고통은 금방 내가 막 노력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, 어떤 고통은 진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. 그렇잖아요. 뭐 우리가 정말 쉬운 예를 들자면,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헤어졌어요. 어떻습니까? 진짜 일손도 안 잡히고 밥도 안 먹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그게 뭐 시간이 약이야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, 뭐 남자 여자는 많아 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. 그것만 딱 보이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진짜 시간이 필요하죠. 뭐 이런 종류, 연애 쪽 말고도 정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, 잠깐 내가 이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. 이거를 막 빨리 해결해야 되지? 막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. 당연히 들죠. 누가 고통을 오래 견디고 싶어 하겠어요. 빨리 해결해야죠. 노력은 해야 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.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 내가 머릿속으로, 마음속으로 좀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, 저도 지금 계속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해내는 건데, 코칭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그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연애 상담하듯이 주변 친구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. 네, 그래도 인증받은 코치들은요, 이제 코칭 스킬을 좀 배우신 분들이라서, 코칭의 기본은 고객이 본인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고, 또 코칭의 정의가 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왜 파워풀하냐면, 경험 있는 사람이 너 이렇게 해, 딱 답을 주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그게 답인 것 같지만,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남이 준 답이기 때문에 일상에 적용하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. 본인 스스로
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또 액션 플랜을 짜는 거, 이제 요게 코칭의 어떤 기본 스텝인데,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분이 이제 코치잖아요. 공인받은 코치한테 제대로 된 코칭을 한번 받아보시라. 그 다음에 네 번째죠. 네 번째는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. 여기서 말하는 루틴은 대단한 루틴이 아니고요,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 같은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뭔지 아세요? 굉장히 좋은 카페에 갑니다.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내가 오래 있어도 좋은 괜찮은 그런 카페 있잖아요. 정말 질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를 꺼내요. 저는 펜과 노트를 가지고 갑니다. 그래서 펜과 노트에다가 써요. 쓰는 거는 뭐 기준은 없고요, 따로. 내가 생각나는 거를 막 적어요. 그러고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, 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지, 지금 내가 이 아픔을 혼자서 막 주관적으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한번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할지를 한번 내가 적어보는 겁니다. 이 마음이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장소를 좀 바꾸는 겁니다. 거기 가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건을 또 바라보는 거죠. 그러면서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미친 듯이 막 운동을 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. 저는 근데 막 운동을 해서 풀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운동을 해서 푸는 분도 있고,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누구 만나고 내일은 누구 만나고,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화로 푸는 거예요. 본인이 막 말을 하면서 이거를 쏟아내면서 푸는 거죠.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응어리를 좀 푸는 역할로 대화 상대자를 찾는 거죠. 뭐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뭐 사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어요. 인생은 참 아무리 뭐 부자여도 그렇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인생이 막 계속 태평성대하진 않아요. 아픔이 있어요, 다들.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보다 더 아픈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된 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, 나만 이런 고통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젓하게 호기롭게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코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해가지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